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 중국의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관련 사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의 양이 꽤 되기 때문에 정신줄 꽉 붙잡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3학년도 1차 25번 문항으로 나왔던 토지제도 사료들부터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가에서 마까지 사료가 5개 나오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나왔습니다. 먼저 가 사료 보겠습니다. 방리이정, 정구백무, 기중위 공전. 사방으로 리를, 즉 1, 2를 정으로 삼는데 정은 구백무이고 그 가운데는 공전이다. 팔가 개 사백무, 동양 공전. 8집이 모두 사적으로 백무씩 갖고 공전을 함께 기른다. 공사필, 연후, 감치사사. 공전의 일을 마치고 그 이후에 감히, 그러니까 그 이후에서라야 사전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 네, 되게 쉽죠. 정전제 사료입니다. 정전제는 맹자에 의해 서주에서 시행했다고 전해진 중국 최초의 토지제도로서 실제 시행했는지와 관련한 의문은 있으나 수천 년간 이상적인 토지제도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료는 모든 글자가 중요하고 또 쉽기 때문에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에서는 1번 가는 왕망이 본받고자 한 제도이다 라고 나왔고, 왕망은 신을 건국하고 주례에 입각한 개혁을 하면서 정전제를 표방하여 왕전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는 맞는 선지이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금, 경명, 천하, 전왈, 왕전, 노비왈, 사속, 개, 부득, 매매. 이제 천하의 토지는 왕전이라고 고치고 노비는 사속이라 부른다. 모두 매매할 수 없다. 기남구 불영팔 이전과 일정자 분여전 여구족 린리향당. 그 남자의 수가 8명이 채 안 되는데 토지가 일정을 넘으면 나머지 토지를 구족, 1, 2, 향당에 나누어 준다. 고, 무전, 금, 당, 수, 전자, 여, 제도. 고로 토지가 없다가 이제 와서 토지를 받은 이들은 이 제도를 따른 것이다. 자, 이 사료에서의 키워드는 맨 첫 부분이죠. 천하의 토지는 왕전이라 고치고 노비는 사속이라 부른다. 그리고 모두 매매할 수 없다라는 것만 봐도 왕망의 왕전제입니다. 전한말, 호족이 성장하면서 토지 겸병 현상이 두드러지자 왕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례를 표방하여 복고주의적 성격의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미 토지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던 시대에 역행하는 개혁으로 지주와 관료들의 반발로 실패하고 말죠. 사료만 본다면 왕전이나 정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개혁을 주대의 정전제에서 따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도 좀 보면 여기 고칠 경자는 다시 갱이라는 음훈도 있고 둘 다 자주 쓰이므로 그때그때 유연하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사속할 때 이 무리 속자는 총나라 촉자와 물 숫자를 주검 시자가 크게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좀 억지스럽게 외워보면 총나라가 이 밑에 속하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속이다. 뭐 이렇게라도 꼭 외워주세요. 속민, 속방, 예속 등 어딘가에 복종하거나 또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 느낌의 단어에서 아주 자주 쓰입니다. 기출에서는 2번 나는 삼국통일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위촉오 삼국을 통일할 때 그 재정적 기반이 된 토지제도는 둔전제이므로 답이 아닙니다. 넘어가서 다사료 보겠습니다. 이 임준위 전농 중랑장 모 백성 둔전 허하 득곡 백만곡. 임준을 전농 중랑장으로 삼고 백성을 모집하여 허하에서
둔전하게 하여 곡식 100만 곡을 얻었다. 군국, 열치, 전관, 수년지 중 소재 적속, 창름, 개만. 군국에서는 전관을 버려서 세우고 수년 사이에 곡식을 쌓아놓은 바, 창고가 모두 가득 찼다. 여기서는 아예 둔전이라는 키워드가 떡하니 제시되어 있죠. 네, 삼국지의 둔전제 사료입니다. 여기 허하는 직역하면 허락하에 라는 뜻이 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허창의 아래, 즉 허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조는 이 허창 지역을 시작으로 군대의 식량과 군비를 확보하기 위한 둔전을 실시하였는데요. 둔전제는 아까 전 2번 선지에서처럼 삼국 통일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토지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위나라의 입장에서는 따로 비용을 들인 적 없이 수익을 거두기만 한 정책과도 같기 때문인데요. 후한 말 이후로 계속되는 전란으로 토지가 황폐화하고 또 임자 없는 농지도 많았는데 이러한 버려진 농경지들을 주어서 둔전으로 삼고 이를 유민들에게 농지로서 지급하여 경작하게 한 후 그 수확의 5, 60% 정도는 국가에서 거두어 군량으로 확보한 정책이므로 황무지 문제와 유민 문제 모두를 해결한 일석이조 정책이었던 것이죠. 동계에서는 중랑장 등의 농관으로 하여금 관우와 씨앗 등을 나누어주고 조세징수를 관리하도록 하였다라는 말도 있으므로 이 중랑장 또한 둔전제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에서는 선지 3번 북위에서 삼장제와 함께 시행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균전제에 대한 내용이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넘어가서 남자 1인 점전 70무, 여자 30무, 그 외 정남과전 50무, 정여 20무. 남자는 1인당 점전 70무, 여자는 30무이다. 그 외에 정남은 과전 50무, 정여는 20무이다. 차정남 반지, 여즉 불과. 차정남은 그 반이고 여자는 곧 과전하지 않는다. 여기서 마지막 줄의 여자 여자는 정여가 아닌 그냥 여자를 말하는데 정여가 아니다라는 말이 생략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점전, 과전 등의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서진식이 점과전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점전 할 때 점자는 차지할 점자인데요. 그 뜻과 같이 점전은 토지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 그 한도를 규정한 한전적인 성격을 띱니다. 남자는 70무, 여자는 30무라고 해서 그 이상을 갖지는 못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토지 변병을 규제하려 한 것이죠. 또 과전 할 때 과자는 매길 과자인데요. 역시 그 뜻과 같이 토지를 매겨서 즉 부여해서 경작토록 한 다음 그 토지를 기준으로 조세를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기출에서는 4번 양세법과 더불어 실시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양세법은 당나라 안사해 난 이후부터 시작된 조세제도이고 점과전제와 더불어 실시된 것은 호조식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넘어가서 범, 급전지제, 유차, 정남중, 남이 일경. 무릇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에는 차등이 있다. 정남과 중남에게는 일경을 주고 범, 전분위 2등, 일왈 영업, 일왈 구분. 무릇 토지는 두 등급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영업이라고 하고 하나는 구분이라고 한다. 정지전 2위 영업, 8위 구분. 정의 토지는 2가 영업전이고 8이 구분전이다. 자, 여기서도 영업, 구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당대의 균전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전은 한자만 봐도 영원히 업으로 삼다라는 뜻이니까 세습이 가능한 토지겠죠. 또 구분전은 한자 자체가 인구에 따라 나누어 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잠시 나눠만 줬다가
국가가 다시 환수하는 그런 토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줄에 2위 영업, 8위 구분처럼 당대에는 남자가 18세가 되면 영업 전 20무, 그리고 구분 전 80무를 지급했습니다. 균전제는 북위 시대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북위 때에는 토지를 상전, 마전, 노전 등으로 구분했으나 수당대에 와서는 상전과 마전은 영업전으로, 노전은 구분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또 북위의 균전제는 토지를 분배해서 농업 생산력을 제고하려는 권농적인 성격이었지만 수당대의 균전제는 이 균전제를 토대로 성인 남성을 파악하여 부역을 징수하려는 목적, 그리고 정남에게 조금씩 주는 영업전 말고도 관인 영업전이라 하여 지배층에게 60에서 100경에 이르는 영업전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관인 신분에 따른 토지 소유제를 유지하려는 목적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에서는 5번 말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갑제를 실시하고 어린 도책을 만들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나라 시기의 내용이므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토지 제도는 끝났고 중국의 역대 조세 제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학년도 1차 27번 문항으로 출제됐던 사료 4개이고 거기에 더해 김구전공 역사 수업에서 활용 중인 선생님을 위한 기출문제집 394쪽에 핵심 포인트 사료로 주어진 추가 사료까지 해서 총 5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9학년도에는 문제가 가에서 라 4가지 사료가 주어지고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고르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 사료 보겠습니다. 인무정중, 2. 빈부위차. 사람을 정과 중이 없이 빈부로서 차등을 두었다. 수, 조용조 지명, 혼연불견. 비록 조용조의 명칭이 흐려져서 나타나진 않지만 기실, 병용, 조이입, 우조야. 그 실제는 용과 조를 아울러서 조에 넣고 있는 것이다. 이 사료는 전체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문제풀이가 용이한 사료인데요. 첫 번째 줄의 정, 중이란 정남, 중남을 뜻하는 것으로 정남이니 중남이니가 아니라 빈부로서 차등을 둔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조용조만 보고 조용조구나 하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마지막 줄에 기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늘 이 말 뒤에는 진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실제는 하면서 실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기실 이 말이 나오면 그 뒤를 꼭 주의 깊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그 실체는 용과 조를 조에 넣어서 아우르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조용조가 아니라 그것을 한 방에 조로 넣어버린 조용조 이후의 어떤 제도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빈부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양세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나라는 안사에 난 이후 대토지 변병이 가속화되면서 자연스레 균전제가 붕괴되고 균전제가 붕괴되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의 조용조의 세제까지 무너집니다. 따라서 재상 양념의 건의에 따라 잡다한 세목을 통합해서 2회만 징수하는 양세법을 실시하게 되죠. 선지에서는 1번 모병제가 실시된 때의 제도이다 라고 했는데 당은 안사에 난 이후 부병제까지 붕괴 이후 모병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같은 시기의 내용, 즉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나사료 보겠습니다. 유호조지명, 유전자, 출조부, 유호자, 출포백. 호조에는 이름이 있는데 토지가 있는 사람은 조부를 내고 호가 있는 사람은 포와 비단을 낸다. 전지 외 부유호위, 토지 외에 다시 호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호조라는 것이 키워드인데요. 직역하면 호에 따라 걷는 세금이죠. 땅이 있는 사람은 조와 부의 세금을 내는데 집이 있으면 포와 비단을 낸다.
이것은 서진의 호조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토지제도 이야기를 하면서 서진의 점과전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과전이 경작의 의무를 부담시켜서 그로부터 세금을 걷는 제도라고 했잖아요. 과전으로 걷는 세금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조와 부인 것이고, 조와 부 말고도 또 다른 세금으로 호에 따른 세금인 배와 비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전의 조세 외에 가구의 수에 따라 매년 견 3필과 면 3근의 실물을 징수한 조세제도가 호조시익입니다. 선지에서는 나는 절도사가 번진을 통치한 때의 제도이다 라고 했는데, 이 선지는 안사에 난 이후 당의 상황을 설명한 선지이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상, 감, 용, 조어, 조내. 일찍이 용과 조를 조 안에서 덜지 않았는데 이 불염 정신전미 후세안지 다시 정신으로 돈과 쌀을 거두었다. 후세에 그것을 편안히 여기고 위 양세조야 정신용조야 양세를 조라고 이르고 정신을 용조라 하였다. 네, 이 사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사료인데요. 객관식 시절에 나왔기 때문에 불친절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 줄, 용조를 조 안에서 덜었던 적이 없다라는 내용을 통해 용조가 조 안에 포함되어 있던 양세법 시절 이야기구나 하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면 그런데 다시 정신에 대해 직역하자면 장정의 몸에 대해 돈과 쌀을 거뒀고 이걸 후세도 편안히 여겨 보존했고 첫 번째 줄의 양세법 내용은 조라고 부르고 정신에 부과한 두 번째 줄의 돈과 쌀을 용조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세법이 나타난 시대 이후 양세법이 약간 변형된 형태를 띠고 있는 내용인 거고 이 사료는 당대 양세법을 계승한 송대의 양세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송대의 세제는 크게 공전해부, 민전해부, 성곽해부, 정구해부, 잡변해부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세법은 민전해부에 해당하는 조세제도이고 송대로 넘어오면 정구해부라고 하여 다시 인두세적 성격을 갖는 조세인 신정전 또는 신정미를 걷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므로 한번 눈에 익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에서는 3번 다의 제도는 균전제와 함께 시행되었다 라고 했는데 균전제와 함께 시행된 것은 조용조이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전 즉 유조, 유호 즉 유조, 유신 즉 유용, 조출곡 용출견. 토지가 있으면 조가 있고 호가 있으면 조가 있다. 몸이 있으면 용이 있다. 조는 곡식으로 내고 용은 명주로 내고 조출, 증세면, 포마. 조는 비단, 솜, 배, 마로 내고 호지 외에 부유, 정의. 호 외에 다시 정에 대한 것이 있었다. 이 사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토지세인 조, 명목상 몸으로 하는 여격인 용, 집집마다 내는 조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으니까 조용조 관련 사료겠죠? 기출에서는 4번 라의 제도는 점전과전제와 함께 시행되었다 라고 했는데 점과전제는 서진 시기, 조용조는 안사에 난 이전의 당나라 시기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위한 기출문제집 394쪽에 있는 1조 편법 내용까지 한 번 더 힘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편법자, 총괄, 1. 주현지 부역. 1조 편법이란 한 주나 현의 부역을 총괄하고 량지 개정, 정량필, 수어관, 땅을 헤아리고 장정을 세어 정과 량을 모두 관청에 알리고 일세 지역, 관위 천모. 한 해의 역은 관에서 모아서 뽑는다. 역차, 즉 계기 공식집이
량의 증감. 역차란 곧 노동값의 비용을 계산하여 더할지 덜할지 헤아린다. 은차, 즉 계기교납집이 가이증모. 은차란 곧 그 납부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더하던지 빼던지 한다. 공억 제비 이급토 공박물. 공억의 모든 비용 그리고 지방에서 곡물로 내는 특산물에 이르기까지 실병위 일조 개개 무징은 모두 한 가지 항목으로 아울러서 모두 땅을 기준으로 은으로 징수해 절판 어관 고위지 일조편 관에서 판단하여 힘쓰도록 하여 그러므로 이를 일컬어 일조편이라 하였다. 자, 이 사료는 만약 일조편법이라는 키워드가 쏙 빠진 채 출제가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사료입니다. 일단 일조편법이란 기본적으로 명나라 만력제 시기에 잡다한 조세의 항목을 지세와 정세로 통합하여 은납하도록 한 조세제도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의 키워드는 량지 개정입니다. 토지의 면적을 헤아리고 장정의 수를 센다는 것, 지세와 정세로 통합한 일조편법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 사료에서부터는 기존의 잡다한 세역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꽤 생략된 겁니다. 역차니, 은차니, 기타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공억이니 토산물이니 이런 기존의 잡다한 세역들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실, 병위, 일조 모두 한 가지 항목으로 합쳐졌다 이 말입니다. 또 중요한 단어 징은 은으로 징수한다. 따라서 이를 일조편이라 불렀다라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들 해석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의 역대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집중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